자, 안녕하세요. 감회가 새롭네요. 왜냐면 저는 항상 면대면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도 처음이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도 처음일 테니까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국어 문법 영상이 어떤 영상이 될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꼭 필요해서 보시러 온 분들도 계시고 그냥 심심해서 한번 열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제 목표는 이 작은 국어 문법 영상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채널로 성장을 하는 거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3부터 N수생을 위한 수능 내신 국어 문법 완전 핵심 정리라는 영상이 어떤 영상이 될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1부터 N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중3 친구들,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외국 대학도 고등학교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신을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국내 대학을 갈 때 우리는 수능이랑 내신 성적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쵸? 먼저 고1부터 N수생 친구들 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N수생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의 정시 100% 위주로 노리고 계시겠죠? 그리고 고등학생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정말 수시 이런 거 전혀 쓰지 않고 수능 100%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는 문법에서 틀린 적이 없다. 나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문법에서 전혀 틀린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영상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문법에서 문제를 틀린다. 아니면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싶다. 국어 문법 개념 정리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한번 훑으세요. 영상 하나하나가 15분짜리 이런 것도 있지만 2, 30분짜리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아깝다. 아니면 너무 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면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몰아듣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가 고3이다. 아니면 수능이 너무 급한 N수생이다. 이렇다고 해도 하루에 24시간씩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다음 카페 좀 켰다가 막 게임 좀 했다가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그죠? 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는 시간을 다 놀고 인강 보는 시간 너무 아깝다 하느니 그냥 마음 편하게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문법에서 틀린 적 없다 하면 당연히 이 영상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문법에서 틀린 학생이거나 아니면 개념이 좀 부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 빠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정시 100% 노린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은 또 뭐가 확대되는 추세예요? 수시가 많이 확대되는 추세죠. 내신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 양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나는 내신 버리고 수능을 노려야지 이런 친구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신은 끝까지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정시랑 수시 둘 중에 어느 걸로 더 나은 학교를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정시는 아무래도 단발성이잖아요. 한 번 보는 걸로 대학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고 수시는 뭐 자기소개서, 면접, 그동안 쌓아온 내신 이런 걸로 지원서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느린 속도로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뭐 제가 여기서 입시 설명회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쯤 해두고 어쨌든 너무 빨리 내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챙기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 국어 문법 문제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내신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수업 듣다 보면 막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라. 그리고 다음 우리 중3 친구들은 그냥 들으세요. 선생님 저는 내신 수능 그냥 일단 들으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N수생 친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국어 문법을 한번 훑고 가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도 중3 친구들 수업을 할 때는 뭐 비문학, 문학, 고전문학, 모의고사 이런 거 전부 다 해주지만 당연히 문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주고 넘어가요. 한번 국어 문법을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내신에서도 쓸 수 있고요. 수능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중3 친구들은 그냥 좀 꾹 참고 영상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하루에 한 강씩 두 강씩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맞죠? 그리고 중3 친구들이 이런 영상을 보기로 조금 마음을 먹으셨으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세요. 지금이 2019년이니까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를 푸셔도 되고요. 어쨌든 가장 최근
고1, 3월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면서 아, 이런 게 모의고사구나. 수능이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지만 국어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감을 잡고 대비를 하기 시작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 좋겠다라는 것은 설명이 된 것 같고 영상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문법은 예시다. 사실 문법을 배우면 용어들이 되게 생소한 게 많아요. 체언, 용언, 활용, 어쩌고 저쩌고 이제까지 실생활에서는 전혀 쓰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레 겁을 먹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다? 그런 어려운 용어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예시, 예문 이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뜻도 모르고 문법을 달달달달 외운다? 절대 아닙니다. 항상 예시를 같이 보고요. 예문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저도 강의 교재를 예시 위주로 넣어놨어요. 2번째는 제발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들어도 수능은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능은 항상 근거 자료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칫밥만 있으면 보기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딱 모의고사를 폈는데 아, 이거 영상에서 본 건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뭐였지? 이거 30분 22초에 나왔던 건데 근데 기억이 안 나. 왜 복습을 안 했을까? 이러면서 자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문법 안 틀리는 학생들 이거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들어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건요. 어디까지나 나의 역량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랑 수능은 안 배워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물론 배우면 좋죠. 물론 기본 개념 없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안 배워도 풀 수 있어. 이거 기억 안 나지만 당연히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자신 있게 문제를 푸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 일이 다 그렇긴 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건 특히 긴장을 하면 더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건 뭐다? 1순위로 지식도 뭣도 아니고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항상 기억을 좀 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 모르겠는 거 있으면 항상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거기 메일 주소가 써있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요. 분명히 복습을 해오라고 했는데 안 해와요. 근데 안 해와서 어떻게 하느냐. 수업 시간에 모르겠으니까 묻는 거예요. 쌤,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쌤,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머릿속에서는 아, 내가 복습을 안 해왔지만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내 앞에 있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가르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묻자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들이 또 있냐면 복습을 해오라고 해서 했어. 근데 다음 시간에 수업에 왔더니 모르는 게 있어. 아니면 자기가 까먹은 게 있어. 그럼 까먹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복습을 한다고 한 번에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복습을 제대로 안 해서 아니면 더 완벽하게 안 해서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겠니? 하고 물으면 모르겠대요. 근데 왜 질문을 안 해? 그러면 그냥 웃어요. 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앞에 있으면 물어야죠.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학생이 좀 괘씸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적은 누가 더 잘 오르느냐? 첫 번째 학생이 더 잘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요. 남한테 폐 안 끼치는 거, 남한테 예쁨 받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는 거, 여러분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어떤 돌문이라도 두드려보고 뭐 다 두드려보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셔라. 아시겠죠? 우리 좀 체면 같은 거 차리지 말고 막 배려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아니면 4년 정도 입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겠죠.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텐데 그 여러분의 여정에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기쁘겠죠. 그리고 또 저한테 메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무척 기쁠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다가 아, 노래 한 곡 듣고 와야지 하면서 노래 한 곡 듣다가 갑자기 추천 영상 300개 보고 오지 마시고
한번 공부를 하려고 앉았으면 집중을 해서 딱 정해진 분량만큼 하고 끝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화이팅! 제1강 품사 체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